안녕하세요. 직장인 김선미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상담이나 코칭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코치 전문가 양성 과정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들으면서 이제 저한테도 어떤 불편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신기하게도 그 코치 양성 과정을 하는 동안에 그 오랫동안 저를 힘들게 했던 불안이라든가 아니면 수면 과다 때문에 그때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고 있을 정도였는데 그런 부분이 저절로 해소가 됐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그 과정을 하면서 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불편했던 것들 의도하지 않았는데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여세를 몰아서 힘들었던 것들 더 편해지고 싶은 마음이 커서 이렇게 코칭을 받게 됐어요. 특정 사건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라 항상 불안한 거여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좀 힘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날 해고시킬 것이고 그렇게 해서 길바닥에 내앉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고, 그리고 가만히 집안에 있어도 누가 쳐들어와서 강도를 당할 것 같고,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소리 지르고 때릴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살면서 저한테 막 있었던 건 아닌데 항상 마음이 불안했어요. 뭔가 집중하는 데에도 많이 방해가 되고, 그리고 특정 원인을 제거해서 해결된다는 느낌이 아니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도 그 막연하게 올라오는 불안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사실 좀 책도 많이 찾아보고 일반 상담도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때뿐이고, 그리고 원인이 해결된다는 느낌이 아니어서 생활이 좋아져도 불안감은 여전히 있었어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담을 받는데 이 상담이 끝나도 예전처럼 난 불편할 것이다 하는 게 그 전날 충분히 자도 다음날 계속 졸린 거예요. 마치 며칠 밤샌 사람처럼. 그런데 그 증상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어졌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제 제가 알게 됐죠. 아, 내가 잠을 많이 자도 그 다음 날에는 졸리고, 그리고 단순히 졸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신체 증상도 나타났어요. 잠을 잘 많이 못 자면 나타나는 뭐 면역력 떨어지는 증상이나 뭐 코피가 난다든가, 계속 충분히 잠을 자오는데도 계속 밤샘 한 것처럼 그렇게 몸도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제가 너무 나태하게 느껴지니까 이건 분명히 병일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정말로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때 마음이 후련했어요. 아예 병인 걸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근데 원인이 밝혀져 있는 병이 아니고, 병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잠이 많이 오는 거다. 그런데 원인은 아직 알 수 없다. 그래서 약을 먹었는데 그때도 불안 증상이랑 비슷하게 약을 먹으면 조금 덜 졸리긴 하는데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나쁜 건 아니지만 정말 신기한 게 그 약에도 익숙해지니까 또 졸린 거예요. 그 졸리다는 건 일반적으로 피곤하다거나 그런 거랑 좀 많이 달라요. 길 걸어가다가 그냥 아무 데나 누워서 자고 싶어요.
그리고 잠을 자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잠이 오는데 그걸 뭐 손을 꼬집는다던가 아니면 뭐 세수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깨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알람을 10개, 20개를 맞춰도 못 일어나고요. 제일 무서운 게 제 인생이 잠에 잠식당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회사 일을 하고 잠을 자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제 삶에. 그런데 또 그만큼 잠을 못 자면 회사를 다니는 것도 불가능하니까 그게 반복되는 삶이 싫어서 그걸 해결하고 싶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시작한 코칭 전문가 과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점점 옅어져서 나중에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약을 먹지 않아도 나는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일상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오랜만에 본 분들이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엔 차마 말을 못했는데 얼굴에 먹구름이 끼어 있는 것 같더니 지금은 정말 밝아 보인다. 내가 요새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요즘은 많이 편안해 보인다. 그런 말씀을 먼저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조금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편해지고 싶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코칭 받기 전과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건 없는데 제 마음의 관점이 완전히 변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가족들 건강이나 생활을 많이 걱정했어요. 장녀니까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던가 어린 동생을 잘 챙겨야 된다는 생각에 부담이 컸었는데요. 지금은 부모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시다는 느낌이 들고 동생도 나이가 어리지만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진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드니까 제가 더 걱정할 게 없는 거죠. 뭔가 힘들다고 얘기를 해도 그게 계속 지속되는 상태가 아니라 마치 동생도 저처럼 부모님도 저처럼 계속 행복하고 힘이 넘치는 그런 존재라는 생각으로 확장이 되니까 가족에 대한 걱정이 그다지 없고요. 그리고 금전 문제나 아니면 식욕 조절이 안 된다고 고민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마음이 편해지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고민할 부분이 아니라고 느껴져서 지금은 그 부분에서는 많이 편해졌어요. 저는 너무 서서히 변했기 때문에 뭔가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이 많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제가 좋아져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내가 관점이 변했구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었는데 관점의 변화라는 건 세상이 아예 다르게 보여요. 정말로요. 관점이라는 게 비유적으로 다르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다르게 보여요. 비가 오면 예전에는 비가 오니까 불편하고 그리고 우울한 기분이 들고 뭔가 찌뿌둥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비가 오는 건 창밖 풍경이 변하는 것 뿐이잖아요. 저한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예전에 아주 사소한 것에도 제 감정이 휘둘리고 수시로 불안했던 그런 게 없어지는 게 관점 변화가 아닐까 싶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저 창밖 풍경이 변하는 것처럼 저는 그걸 바라볼 수도 있고 그냥 집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 저한테 위협적인 게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 생각도 잘 일어나지도 않고요. 그리고 잠깐 불안한 느낌이 들어도 그 일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어요.
심리학적인 수준에서 마인드 컨트롤로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해낼 수 있다, 행복하다 그렇게 외칠 때에도 도움을 안 받았던 건 아닌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면에는 그래도 잘 안 될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코칭센터에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진짜 저의 본질은 무언가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계속 행복하고 무한한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라고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구호에 끝나는 게 아니라 코칭이 끝난 이후에도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서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계시는 다른 코치님들, 저하고 같이 수업 받았던 그 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가 있겠구나, 지금 잠깐 불안한 생각이 들고 뭔가 못마땅한 일이 있어도 나도 정말로 행복한 존재구나, 이미 즐겁게 지내시는 분들을 봤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는 예전에 그 불안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남자 어른들 대하는 게 너무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하는 곳이 90%가 그 남자분들이시고 다 40대세요. 그래서 회사에 있으면 아주 사소한 대화를 할 때에도 저는 너무 불편해서 어떨 때는 막 숨을 참고 있기도 하고 빨리 그 순간이 지났으면 싶어서 사적인 대화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 공간에 같이 있는 게 숨이 막혔어요. 꼭 회사에서만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남자 어른들을 대할 때 힘들다 그런 생각들이 코치 양성 과정을 하면서 그분들이 이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됐구나, 저분들도 고민을 가지고 있고 나처럼 뭔가를 잘해보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해도가 높아졌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 동료들과 대화를 하면 동료의 푸념을 들어준다거나 아니면 같이 불평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코칭 과정 이후에는 제가 불평을 들어준다던가 그런 소모적인 느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걸 대화로서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이 문제가 해결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화 과정이 의미 없다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 불안도가 낮아지니까 나중에는 가만히 있어도 그분들이 얼마나 뛰어난 역량 가지셨는지, 존경할 만한 부분이 많았는지 그게 이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정말 훌륭한 분들과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 때문에 되게 편안하고 부사에 있는 게 자랑스러워요. 예전부터 택시를 타면 그렇게 기분 좋았던 적이 잘 없었어요. 무시한다든가 아니면 좀 위협적으로 얘기를 하는 기사님들이 많았고 그런 일들이 쌓이니까 택시를 타면 최대한 말을 많이 하지 않고 그리고 타고 있는 동안 불안하고 불편해서 얼른 내리고 싶어서 얼굴이 굳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남자 어른을 대하는 것 자체에도 별로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런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택시를 타면 그분이 저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실 거라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다 전문가잖아요. 제가 회사에서 그 상사분들을 훌륭하게 느꼈던 것처럼 택시를 잠깐 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들도 자기 분야의 전문가셔서 제가 부탁을 드리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하게 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이구나. 어느 순간부터 그런 생각이 드니까 불친절한 일이 생기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저한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처음에 무뚝뚝하게 보였던 분들도 나중에는 밝게 웃어 주시더라고요. 좋은 경험이 쌓이니까 예전에 불편했던 기억들이 흐려지고 있어요. 원래 생각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말하면 웃길 것 같아요. 나식 수술이요. 이미 수술을 해서 완전히 좋아진 건 다시 나빠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완전히 해방이 돼서 아예 보는 세상이 달라졌는데, 참나 코칭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그런데 그 문제가 또 재발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어중간한 느낌이 아니라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서 마치 수술을 한 것처럼 저한테 아예 없던 일로 되어버리니까 그 뒤에는 그 같은 일로는 고통받지 않거든요. 그런 시원한 느낌이 참나 코칭 같습니다. 오늘 아식스도 너무 이상하죠? 정말 힘들 때 다른 사람 도움 받는 거, 그것도 대단한 용기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힘들다고 말해준 것만으로도 너무 용기 있고 대단하고, 그리고 제가 좋아진 것처럼 그것보다 더 많이 좋아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사건이 있어서 불안해하는 게 아니니까 일상의 모든 것들이 저를 힘들게 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제가 정말 씩씩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니까 저절로 사라졌듯이, 지금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이야기를 털어놓고, 그리고 좋아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면 분명히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